은퇴자가 인컴 자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일본 연금 사례를 통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시니어가 고려할 리스크와 자산 포트폴리오 원칙을 통해 시니어 라이프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서명수 기자는요, 요즘 뜨는 인컴 자산으로 노후 사는 법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컴 자산은 시세 차익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을 거둘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대개 은행 이자에 알파를 더한 연 4에서 5%대의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컴 자산도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으로 수익률과 위험 구조가 천차만별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인컴 자산 투자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하고요. 인컴 자산은 국내 채권, 선진국 채권, 국내외 배당주, 리츠, 우선주 등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산 간 상관관계를 이용한 분산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고령층의 20%가 연금이 부족해 답일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퇴직금으로 받은 약 3억 2천만 원, 그리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약 258만 원이 있었던 어떤 실제 사례에서 현금 예산도 약 4억 3천만 원 정도 있었던 그 사이타마에는 용자를 다 갚은 번듯한 집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하지 않았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는데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버림받았던 생각으로 짜증이 났는지 짜증을 아내에게 풀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분할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그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매를 앓고 암도 발병하면서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죽은 상태로 발견됐고요. 기체가 밀리자 항의하러 온 집주인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이러한 2020년 하루 노인이 온다라는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 씨가 만난 사람 중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일본 금융청의 시장 워킹그룹이 고령사회 자산 형성 및 관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코치라 정보에 의하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소장수 사회에 들어서면서 공적연금 이외에도 노후자금이 2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1,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령부부의 생활비가 월 약 26만 엔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평균 수입은 연금을 포함해도 21만 엔에 그치기 때문에 즉 월 5만 엔씩 30년간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약 2천만 엔인 2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에 충격을 받은 일본 국민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퇴직 후 59세부터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례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되거나 또는 노동소득을 높이거나 노동의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연금에 기댔던 시니어의 경우에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 지속됐을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본처럼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인의 20%는 부족해진 연금을 채우기 위해 노동소득으로 보완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아프면 소위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일본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배경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소위 인컴 자산, 즉 시세 차익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를 전문기관에 맡길 때는 수수료라는 지속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비전문가인 은퇴자가 무모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요, 시니어 라이프에서 투자자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금융권에 잠시 종사했고, 최근에 금융권 대상 마케팅 교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식, 부동산, 펀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수십 년간 투자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 중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할 분은 홍춘욱
님인데요. 유튜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저명 인사인데 그분의 최근 동영상에서 제안한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갔습니다. 즉 미국의 달러 자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이 정확히 포트폴리오 구축의 상관관계에 좋은 예가 된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달러 자산은 달러나 또는 글로벌 달러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고려할 수 있고요. 국내 부동산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두 가지로 구축한다면 국내 경기가 불황이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달러 자산은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자산을 팔아 자산을 구입하는 방식 등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준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일정한 현금 흐름이 매월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인컴 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하고요. 은퇴자 개개인만의 단순하지만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노하우를 쌓는 것 외에도 금리 등 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지식으로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따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춘님의 조언처럼 달러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고려해보고 나아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더욱 학습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브랜딩을 통한 자산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 늘어난 시간 자산을 새로운 경험 자산으로 브랜딩한다면 혹시 모를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도 향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브랜딩의 기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노동이 안 됐을 때 연금을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연금이 또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인컴 자산을 고려하고 안전 자산을 고려하는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분들의 금융 정보를 학습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보다 앞서서 본인이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업에 대한 시간 자산을 가지고 쌓아간다면 그리고 가계부 등을 통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춘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처럼 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